안녕하세요. 위드시면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SR로 규제된 대출 한도 부부 합산소득으로 넘어보자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이로 인해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그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물건들이 급매물로 출현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한시적인 공급에 의해 약화된 시장 심리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제되어 있는 수요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 한시적인 공급에 의해서도 무너지는 시장 강도가 너무나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 상황 회복을 위해서는 이미 억제되어 있는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고, 그 완화되는 정책이 조금씩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요 억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LTV 완화의 영향, 또 이에 더한 DSR 완화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항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먼저 참조를 하시고 이번 글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생각입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강도를 떨어뜨리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나, 실수요자, 투자자를 막론하고 주택을 매수하는데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의 마지막 허들이 어쩌면 DSR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SR은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즉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 대비 본인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 그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즉 요즘 1금융은 40%, 2금융은 50%로 DSR을 규제하고 있는데, 본인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에서 50% 정도만 대출 원리금으로 쓰세요 라고 국가가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출을 포함하는 본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LTV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른 DSR 규제가 또 하나의 허들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출 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DSR을 계산하는 수식상의 분자격인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거나 수식상의 분모격인 연간 소득을 늘려서 DSR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부의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활성화와 그 반영폭 확대는 연간 소득 증대를 통한, 즉 분모의 상승을 통한 DSR 비중 조정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규제의 완화책, 혜택 등은 그 대상을 청년층으로만 하고 있고, 또한 연령에 따라 그 반영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영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장년층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장래소득의 반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소득의 확대 방안으로 부부소득 합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년층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소득 반영이 이루어지는 청년층이 부부소득 합산까지 하면 더욱 큰 DSR 완화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건 당연한 사항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LTV가 충족하는, 그러니까 LTV 80%에 해당하는 대출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래소득이 반영되지 못하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부부소득의 합산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DSR은 분명 차주별, 즉 대출을 하는 사람의 소득만을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 집이 단독 명의이든 공동 명의이든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누구의 소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DSR 연간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중 단독의 소득이 아닌 합산의 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합산의 소득의 종류도 단지 근로소득이 아닌 여러 가지의 종류로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의 종류, 즉 소득이 합산될 수 있는 종류에는 먼저 증빙소득과 증빙소득의 합산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산소득의 합계는 100%를 모두 인정합니다. 즉 남편이 5천만 원을 벌고 배우자가 5천만 원을 버는 가정의 합산소득은 1억이고, 그 합산소득 1억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득의 합산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억 따기 1억은 2억, 2억 따기 2억은 4억,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간 소득 합산이 늘어날 수 있는, 어쩌면 DSR 계산에 있어서 분모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이때 활용하는 방법은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하거나 신고소득과 신고소득을 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외벌이를 할 경우 외벌이를 하는 증빙소득과 벌이를 하지 않는 분의 신고소득으로 합산을 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소득과 신고소득의 합으로 연간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소득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임대소득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 분이 1년에 이만큼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부채가 없을 정도로 그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상환해 왔다면 그분은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상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추정하는 방법이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득 환산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다만 이 환산소득, 신고소득과의 합계는 상한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벌이 중인 한 배우자의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신고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소득금액 증명원상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의 합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소득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환산해내는 소득인데요. 직장건강의료보험보다는 지역건강의료보험이 높게 나오는 경우, 사업자라든지 또는 주택수 또는 자산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 상기에 말씀드린 증빙소득, 신고소득보다 더 높은 연간소득으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인정소득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 소득 기준이기에 배우자의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과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미 합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 기준이니까요. 어쨌든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분모의 수를 확장해서 DSR의 비중을 낮추게 된다면 DSR로 규제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산소득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이러한 부부 합산소득의 인정은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사업자 대출에만 가능할 뿐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합산소득을 함에 있어서 소득을 주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의 합산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합산소득을 주는 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합산소득을 받는 배우자는 즉 주택담보대출을 내고자 하는 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합산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경우 배우자는 공동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활용하지 않고 합산소득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둘째, 소득뿐만 아니라 채무도 합산이 됩니다. 결국 신용대출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는 배우자라면 오히려 소득을 합산하는 순간 DSR이 더욱 높아져서 즉 분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분자의 합산이 더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셋째로 소득만 합산되고 소득과 채무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신용도도 합산이 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분의 신용 점수가 매우 낮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달라진다는 말은 대출의 원리금이 늘어난다는 말이 되지요. 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SR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그 자체의 대출 가능 한도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낸 이후에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이 신용대출이 회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라면 차주는 1억 미만, 그 배우자는 1억 이상의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공동 명의라면 부부 각각 1억 미만의 신용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신용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낼 경우 신용대출의 상환 압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순서를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합하는 대출 한도의 상향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의 적용은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 조건을 많이 알아보지요. 대출 상담사 제도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규제에 걸맞는 최적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본인이 단독 명의로 할 것인가, 공동 명의로 할 것인가, 단독소득으로 할 것인가, 부부 합산소득으로 할 것인가 등의 본인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음으로써 대출 한도의 규제의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한 5천만 원 버는 맞벌이 부부는 그 배우자가 참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혼자 넘을 수 없는 DSR 허들을 내가 아닌 우리 부부이기에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배우자 각자의 대출을 관리하고, 즉 신용대출이나 허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 순서를 관리하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DSR 어떻게든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허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장래소득의 인정이든 부부 합산소득의 인정이든 또는 만기의 증가이든 분자, 부모의 조절을 통해서 DSR의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모든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 사이에 과연 이런 조건들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결국 그분들까지도 모두 안고 갈 수 있는, 수요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 또는 실수요의 방법이 수요의 억제를 가장 많이 풀어내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혜택을 활용하는 주택 매수의 방법이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나도 집을 살 수 있지만 내 집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게 되는 거겠지요. 단순히 주택을 매수해서 영원히 그 집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살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거주의 이전이 있을 경우에 내 집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수요자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향후에 너무나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SR로 인해 규제되는 대출의 한도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말이니까 모쪼록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